안녕하십니까. 어썸 치주과 전문의 송유정입니다. 치주과면 무엇을 제일 잘하세요? 라고 가끔씩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물론 저는 모든 치과 수술에 자신이 있지만 치주과의 꽃이라고 하면 당연히 잇몸 이식 수술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잇몸 이식 수술이란 잇몸 이식이 필요한 곳에 자가 잇몸을 채취해서 잇몸을 이식하는 수술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잇몸 이식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잇몸이 내려갔다고도 하고요. 위로 생각을 하게 되면 잇몸이 올라갔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잇몸이 올라갔다 또는 내려갔다고 해서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잇몸이 계속해서 점점 내려가고 있다거나 또는 잇몸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보철물, 임플란트 그리고 자연 치아에 불편감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길 경우 이로 인하여 치아와 임플란트 보철물의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잇몸이 내려간 것에 대한 치료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잇몸이 내려가거나 또는 올라간 경우에 잇몸 내려간 부분을 덮기 위해서 잇몸 이식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플란트나 보철물 또는 치아 주위에 잇몸이 아주 얇아서 염증이나 불편감이 생기게 되면 잇몸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잇몸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그리고 보철물 주위에 잇몸이 없어서 불편감이 생기고 염증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단단한 잇몸, 즉 부착치인이라는 것을 이식해 주어서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잇몸이 매우 얇거나 잇몸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바로 잇몸 이식 수술의 적응증인데요. 잇몸 이식을 통해서 더 두툼하고 많은 잇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뼈가 너무 없거나 치주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치주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술하는 도중에는 마취를 충분히 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잇몸 수술이기 때문에 잇몸을 채취해서 이식해서 봉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 통증은 조금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두꺼운 잇몸을 이식했다 하더라도 잇몸 염증이 계속 발생되면 잇몸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잇몸이 내려간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해결을 해주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잇몸 이식만 시행할 경우에 다시 잇몸이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은 거의 정해져 있긴 한데요. 거의 기본적인 프로토콜은 자가 잇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임상적인 경험과 그리고 50년 넘은 논문들의 결과들을 봤을 때 자가 잇몸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결과가 좋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 제약적인 조건들 때문에 인공 이식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새는 많이 발전을 하여서 저도 가끔씩 인공 그래프트 재료를 사용하게 되고 그 결과가 크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술 과정에 대해서 문제는 수술자의 몫이긴 하지만 수술 후에 이 치료가 성공하냐 마냐에 대한 성패의 결과는 환자분의 몫이라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수술을 끝나게 되면 수술 주의사항을 제가 될 수 있으면 반드시 설명드리는 편인데요. 저희가 팔이나 다른 신체 부위에 이식을 하게 되면 움직이지 않도록 깁스를 하거나 붕대를 감싸서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구강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가 말을 하고 계속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식편이 안정화되는 시기 최소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말씀을 많이 줄여주시고 음식 또한 부드러운 거 위주로 드셔주셔서 잘 생착될 수 있도록 조심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가다 궁금하셔서 이렇게 들춰보시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그렇게 되면 계속 자극이 가기 때문에 그런 행위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말씀드리면 이식을 한 부분은 별로 불편해하지 않으신데 잇몸을 뗀 부분을 불편해하십니다. 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조금 불편해하시다가 보통 일주일 뒤면 아무시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 지났는데 피가 난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왜 피가 날까 생각해서 혹시 뭐 드셨나요? 하고 여쭤보니 주말에 치킨과 술을 잡수셨다고 하더라고요. 잇몸 이식을 하게 되면 절대로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수술하고 난 뒤에는 자극적인 음식 절대 안 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신 게 핑크색 잇몸이 빨갛게 되거나
파랗게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치은 이식 수술의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식한 잇몸을 표면에 그냥 두는 이식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식편을 뗀 곳과 주위 잇몸 색깔이 조금 다르다면 약간 두드러져 보일 수는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 몇 달 정도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위와 더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분들이 앞니에 잇몸 이식을 한다고 해서 많이 예뻐지는 건 아니지만 잇몸 퇴축이나 잇몸이 얇아서 안쪽에 색깔이 드러난다거나 이러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잇몸 이식을 통해서 충분히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잇몸 이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오셔서 질문 주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잇몸 이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잇몸 이식이라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무서운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어썸치과 송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